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좋은 책 신사고 교과서 2-1 2학년 1학기. 자, 벌써 2단원이네요. 대단원 2단원의 두 번째 단원. 자, 우리 숲은 한민족의 자존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만원권 지폐에 담긴 위조지폐 방지 기술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은 설명문이었습니다. 만원권 지폐에 담긴 과학기술은 설명문이었다면 우리 숲은 한민족의 자존심은 논설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시죠. 자, 그러면 논설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설명문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었습니다. 논설문의 목적은 뭐였죠?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설득이죠. 설득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장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물론 그 근거는 타당해야 되겠죠? 자, 그것을 유념해 두시면서, 자, 우리 교재 48쪽, 오늘도 열심히 공부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가문단 시작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세계를 향해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황폐화된 국토를 다시 푸르게 만든 숲이다. 우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숲이다라는 거죠. 지난 30여 년 동안 숲에 약 10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그 결과 일제의 수탈과 한국전쟁의 고통을 겪으면서 헐벗을 수밖에 없었던 숲이 다시 푸르러진 것이다. 세계 문화사를 되돌아볼 때 황폐화된 숲을 완벽하게 복구한 예는 흔하지 않다. 엄격하게 말해서 200여 년 전에 국토를 녹화한 독일과 20세기 후반의 우리만이 이 과업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 국민은 세계 문화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기 충분하다. 왜 충분하냐면 황폐화된 숲을 완벽하게 복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나문단 들어갑니다. 숲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제자원으로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환경자원으로서 또 인간의 심성을 어루만져주는 문화자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어렵게 녹화한 우리 숲은 아직 이런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숲이 대부분 30년생 이하의 어린 나무들로 이루어졌다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며 숲을 그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 아니면 여가 공간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때문이기도 하다. 자, 그럼 보세요. 숲의 역할 한번 따져볼까요? 경제자원. 자, 그리고 환경자원. 또 문화자원이다. 근데 뭘요? 인간과 심성을 만져주는. 맑은 물과 공기를 만드는. 임산물을 생산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 숲이 기능과 역할을 한다라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자, 숲의 기능과 역할 1번이고요. 자, 환경자원은 2번, 문화자원은 3번이 되겠죠. 자, 숲의 기능과 역할 1, 2, 3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 숲이 아직 제대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30년생 이하의 어린 나무들로 이루어졌던 구조적 문제, 또 숲을 그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 아니면 여가공간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 1번하고 2번입니다. 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이유. 1번, 2번이 되겠죠. 자, 우리 숲이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30년생 이하의 어린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들이 그냥 여가 공간,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 정도로 숲을 여기기 때문에 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숲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진실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 뭐가요?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숲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진실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 잘못된 것이 뭐다?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것이 우리 숲이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이유 3번이다. 쉽게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데도 이런 잘못된 상식이 숲을 가꾸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숲에 대한 잘못된 상식 3가지 살펴보자. 자, 이게 뭐죠? 지금부터라 그랬죠. 지금부터라는 말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뭐 하는 거죠? 소개시켜주는 겁니다. 예고하는 겁니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 예고. 내용 예고라고 하도록 하죠. 자, 우리 산하에 자라는 나무들 중에서 쓸모없는 나무로 지목되는 대표적인 수종이 아카시 나무이다. 자, 이게 뭐예요? 쓸모없는 나무로 지목되는 게 아카시 나무입니다. 이게 뭐예요? 잘못된 상식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 1번. 숲에 대한 잘못된 상식 1번. 대한 잘못된 상식. 이 나무는 다른 종류의 식물들이 제 영역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독특한 화학물질을 분비한다. 그리고 다른 줄기를 잘라내어 땅속에 남아있는 뿌리에서 계속 새 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이처럼 다른 식물들을 몰아내는 특성과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아카시 나무는 우리 숲을 파괴하는 나쁜 나무로 알려져 있다. 자, 어떤 특성이 있어요? 아카시 나무의 특성이 뭡니까? 다른 종류의 식물들이 제 영역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잘라내어도 줄기를 잘라내 뿌리에서 계속 새 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고 그리고 왕성한 번식력이 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은 아카시 나무의 특징입니다. 아카시 나무의 특징 1번. 자, 그래서요, 아카시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 영역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독특한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줄기를 잘라내어도 땅속의 뿌리에서 계속해서 새 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숲을 파괴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이게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아카시 나무는 사람의 왕래가 잦은 큰 도시나 마을 주변에 산에 무리지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 국토가 이 나쁜 나무로 잠식되어 간다고 생각까지 하고 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은 다, 자, 우리 숲을 파괴한 나쁜 나무. 자, 온 국토가 나쁜 나무 상태라고 생각한다. 요거 2개는 다 뭐냐면요, 잘못된 상식이, 아카시 나무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에요. 아카시 나무의 잘못된 상식 1번, 2번. 숲을 파괴한 나쁜 나무다. 그리고 우리 국토 전체가 이런 나쁜 나무로 잠식되어 가고 있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상식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숲의 기능과 역할 이거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경제자원으로서 임산물을 생산해내고 있고 환경자원으로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문화자원으로서 인간의 심성을 어루만져 준다. 숲의 기능과 역할이다라는 거죠. 우리 숲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숲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숲에 대한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건 숲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뭐 해야겠다? 바로잡아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 글을 썼다라는 거죠. 아카시 나무의 특성을 볼까요? 다른 식물들이 제 영역 안에 자라지 못하게 독특한 화학물질을 분비하고 줄기를 잘라내어도 땅속에 남아있는 뿌리에서 계속해서 새 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 아카시 나무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50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50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 아카시 나무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사람들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르죠. 역적이죠. 역적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아카시 나무는 그렇게 나쁜 나무가 아니며 온 국토를 잠식하고 있지도 않다. 잘못된 상식에 대한 모조 반론이죠. 잘못된 상식에 대한 반론. 이 세상에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 아카시 나무는 오리나무와 더불어 뿌리의 공기 중에 질소를 흡수하여 저장하는 균이 있어서 스스로 땅을 기름지게 만든다. 그래서 한때 사막 같던 우리 산의 척박한 토양을 기름지게 하고 헐벗은 민둥산을 푸르게 만드는 1등 공신이 될 수 있었다. 게다가 더하는 거죠. 아카시 나무의 꽃은 한 해 약 1천억 원 이상의 수입을 양봉 농가에 안겨주는 중요한 밀원이기도 하다.
또 아카시나무는 연탄이 보급되기 전에는 훌륭한 땔감으로서의 구실도 톡톡히 했다. 자, 지금 보세요. 아카시나무의 아주 지금 잘못된 상식, 아카시나무가 좋은 나무다 라는 이유, 좋은 점 나오죠? 우리 산을 톡박하게 기름지게 하고 헐벗은 민둥산을 푸르게 만들고, 자, 한 해 약 1천억 원 이상의 수입을 양봉농가에 안겨주는 중요한 물론이고 훌륭한 땔감 구실도 했다라는 것 쭉 보면 아카시나무의 역할이죠. 아카시나무의 역할. 아카시나무의 역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가 주변에 이 나무가 특히 많은 이유도 땔감 채취로 황폐화된 도시 주변의 산에 집중적으로 심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강토가 푸른 숲으로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투자가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고 치부한다. 숲에 대한 잘못된 상식 뭐죠? 2번이죠. 잘못된 상식 2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숲의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생긴 것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건 숲의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촘촘하게 심긴 나무들을 제때 솎아주면 숲바닥으로 햇빛이 충분히 들어와 숲바닥에 쌓인 낙엽이 빨리 썩는다. 그러면 숲바닥의 흙 알갱이 유기물 성분이 많아지고 그래서 부피가 늘어난 산림토양 마치 스펀지처럼 더 많이 빗물을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숲을 녹색댐이라고 부르는 것도 울창한 숲의 토양에 빗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천천히 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녹색댐이라고 했죠. 이것은 숲의 기능을 비유한 말이다. 숲을 비유한 말. 그리고 숲의 나무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된 물질인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목재로 변화시켜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고체로 유지시킨다. 그래서 흔히 나무나 숲을 자연탄소 통조림 공장이나 천연공기 청정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네모칸 친 것. 자, 숲을 비유한 말 2번, 자 3번 이렇게 되겠죠? 산림학자들은 솎아주기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숲을 적절하게 가꾸어주기만 하면 그 숲은 자연 상태로 방치했을 때보다 경제적 기능은 물론이고 환경적 기능을 훨씬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숲을 가꾸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잘 가꾸어준 숲은 그렇지 않은 숲보다 부피 생장을 2~3배나 더 빨리 하여 더 많은 목재를 생산하고 더 효과적으로 환경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다. 임산자원과 더불어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생산하는 이 자연공장을, 자 4번이 되겠네요. 숲을 비유한 말 4번. 원활하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녹화가 되었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투자를 계속하여 잘 가꾸어야 한다. 자 숲을 더 잘 가꿔서 그리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근거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근거를 먼저 찾아볼게요. 먼저 뭐냐면요, 숲은 더 많이 빗물을 흡수할 수 있게 되고, 또 숲의 나무들은 지구온난화의 주된 물질인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목재로 변화시켜 수백 년에서 수천 년 동안 고체를 유지시킨다. 또 밑에 뭐 있습니까? 아문단의 세 번째 줄, 잘 가꾸어준 숲은 그렇지 않은 숲보다 부피 생장을 2~3배나 더 빨리 하여 목재를 생산하고 더 효과적으로 환경을 개선한다. 이게 뭡니까 다? 이게 숲에 대한 잘못된 상식 2번에 대한 반박이에요. 2번에 대한 반론. 2번에 대한 반론 1번, 2번, 3번입니다. 2번에 대한 반론 1. 2번에 대한 반론 2. 2번에 대한 반론 3.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둔 게 핵심 사항 꼭 알아두기. 여기 정리되어 있죠. 자, 숲에 대한 잘못된 상식 1과 그에 대한 반론. 아카시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이다. 아니다. 그렇지 않아.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거 중요하죠. 척박한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고 민둥산을 푸르게 만들고 큰 수입을 주는 밀원이고 훌륭한 땡강 구실을 한다. 자, 또 두 번째 숲에 대한 잘못된 상식 2번. 녹화되었으니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냐?
아니다. 적절하게 투자를 계속해서 숲을 더욱더 잘 가꿔야 한다. 그것에 대한 이유. 자, 울창한 숲에 투영한 빗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천천히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녹색댐이고, 숲의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수천 년 동안 고체를 유지시키고, 잘 가꾼 숲은 더 많은 목재를 생산하고 또 효과적으로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쪽 가도록 하시죠. 자, 지금 우리 숲은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녹화 초기에 심었던 어린 나무들은 덩치가 커져서 이웃 나무의 가지들과 서로 맞닿게 되어 올곧게 자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콩나물처럼 촘촘하게 심긴 나무를 솎아주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 계속해서 지금 반론을 하고 있죠? 자, 그런 방법의 하나가 숲길을 내는 것이다. 숲길은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숲길을 내야 된다. 자, 숲길을 내는 것은 환경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차문단을 보시면 알 거예요. 자, 독일은 환경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독일은 숲을 가꾸기 위해 헥타당 40m의 숲길을 낸다. 이에 비해 우리는 겨우 2m의 숲길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숲길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반대 여론이 비등한다. 왜? 숲길을 내면 환경이 파괴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인데, 이건 잘못된 상식 3번이죠. 잘못된 상식 3번. 숲에 대한 잘못된 상식 3번이에요. 숲길을 내면 환경 파괴하는 게 아니야. 왜? 이것은 콩나물처럼, 여기 보시죠. 콩나물처럼 촘촘하게 생긴 나무를 솎아주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해. 그게 바로 뭐야? 숲길을 내는 것이요. 이 숲길은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준다. 이게 뭐예요? 숲길을 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숲길을 내면 환경이 파괴된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생각은 산을 깎고 계곡을 메워서 무리하게 숲길을 내는 잘못된 숲길 공사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그렇지만 숲길 건설 자체는 계속돼야 된다. 숲길이 부족한 우리 산림에 숲길을 더 많이 내는 것은 숲이 가진 경제적 기능과 환경적 기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자, 나무와 숲은 인간의 의식주에 필요한 산림자원을 제공해준다. 숲은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산소와 물도 공급해준다. 숲은 생태계의 질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지탱해주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숲을 가꾸고 지키는 일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안의 하나가 되고 있다. 자, 숲의 기능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임산자원 제공, 그리고 산소와 물도 공급, 또 생태계의 질서를 정상적으로 유지 지탱시켜주는 중심 역할.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숲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숲의 기능 1, 2, 3번. 1번, 3번. 자, 그렇기 때문에 숲을 가꾸고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앞선 세대가 100억 그루의 나무를 심은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숲을 가꾸고 지키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숲이 경제와 환경과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자원으로서 그 가치를 창출하고 자연 환경을 지탱하는 생태적 중심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숲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버리고 관심과 애정을 보태야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숲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버리고 관심과 애정을 보태야 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글쓴이의 주장이에요. 글쓴이의 주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헐벗은 국토를 놓고 한 의지의 한민족은 세계를 향해 그 자존심을 더 활짝 펼쳐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글을 마무리했는데 핵심 사항 꼭 알아두게 한번 볼게요. 숲에 대한 잘못된 상식. 숲길을 내는 건 환경 파괴하는 거야?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숲길을 내는 것은 숲의 경제적 환경적 기능을 증진하는 좋은 방안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 하고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할 수 있고 독일의 숲길에 비해서 우리는 턱없이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숲길을 내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숲을 가꾸고 지키는 일의 중요성. 왜냐? 숲에 기능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의식주에 필요한 임산 자원을 제공하고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산소와 물을 공급하고 생태계 질서를 정상적으로 유지, 지탱시켜 준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해져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그래서 숲을 뭐 해야 된다? 가꾸고 지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맨 앞으로 하셔서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47쪽입니다.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러분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십시오. 자, 아까시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다. 크게에 대한 이 글쓴이의 반론이죠.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다. 숲을 더 가꾸어야 한다. 숲길을 내야 한다. 이게 크가이 세 개에 대한 거. 요걸 꼭 정리해 주시고요. 그림은 그릴 필요 없고요.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마이노트를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요거 파악해야 되겠죠.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열심히 집중해서 참여했나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